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미흡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박근혜 대통령.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향소 유족 앞에서가 아닌 국무위원들이 모인 청와대에서 사과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표를 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니까. 대통령의 사과에 대처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의 사과가 유족과 국민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김한길 대표는 진정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의 심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사퇴한 국무총리를 대신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청와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종자 가족 앞에서 라면을 먹은 문제로 사과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 사고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자리에서 물러난 안행부 국장,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 직위 해제된 해경 간부까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들의 처신을 봐야 하는 국민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너무 늦게 하신 것이 좀 마음에 안 좋았어요. 보는 우리 아들, 딸 가진 엄마로서.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담겨 있을지 국민들은 벌써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남모르게 소가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고 해역 인근 지역 어민들인데요.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양식장과 해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사고 해역을 다녀왔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된 진도 조도 해역입니다. 검붉은 기름띠가 곳곳에 떠다닙니다. 맹골 수도의 거센 바람과 조류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기름은 사고역에서 5km 떨어진 미역 양식장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부표와 그물은 물론 미역까지 기름 범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확을 포기할 상황이지만 인명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한참 미역을 수확할 시기인데요. 기름 유출 때문에 이런 좋은 미역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일 펜스가 설치되고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한 물살에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계속해서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진도 동거차도 해안가 자갈도 기름에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안선을 따라 흡착포가 설치됐지만 기름띠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어민과 공무원들은 벌써 일주일 가까이 해안가 방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그 유류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유류 방제를 위해서 갯닦기 작업을. 세월호는 침몰 당시 연료로 쓰는 벙커 CU 등 200kl의 기름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선체가 침몰해 있어 기름 유출 지점을 찾기 어렵다 보니 앞으로 더 많은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름이 더 많이 나오면 나왔죠. 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가 이제 더 심하니까 아예 이 미역을. 세월호 침몰 사고는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내일 제124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광주역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위해 안전과 책임의식도 내팽개치는 자본의 탐욕이 부른 학살이라며 국민의 목숨보다 자신의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있는 한 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추산 8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나고 광주역에서 금남로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전남 진보연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진보연대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김한길 대표가 국민들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은 살인 정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연대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무리안 행진곡의 역사적 배경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4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생전 모습, 들불야약 장면과 이무리안 행진곡의 악보 원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무리안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시장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지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후보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답답할 일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며 지도부에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시한을 못 박았고 경고도 보냈습니다. 4월 3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도의 결심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중앙당은 여전히 묵묵부답.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답답해진 쪽은 강 시장과 이 의원입니다. 중대 결심을 예고했지만 전략공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탈당을 선언하기도 어렵습니다. 4년 전부터 치열하게 경쟁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하면 한 배를 타더라도 5월 동주, 후보 단일화 효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은 더 지켜보며 중앙당을 계속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후보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시민들에게 후보를 내놓기는커녕 후보 결정 방법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5명을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현역 물갈이 폭이 커질지 주목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나주시장과 곡성군수를 공천 부적격자로 배제한 데 이어 고흥과 신안, 영암과 장흥, 한평군수 등 5명을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전남도당에 통보했습니다. 또 정밀심사 대상자는 중앙당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들에 대해 전남도당 공천위원회가 보다 세밀하게 심사한 뒤 조치하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구청장과 지방의원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오는 일요일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자의 면접 결과를 토대로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한 뒤 다음 달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일에는 지방의원, 11일에는 구청장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후보를 결정할 공론조사 선거인단은 오는 8일부터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는 음해성 허위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전 위원장은 해당 기자가 불법 농지 보유 논란과 병원 운영 돈거래 의혹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